사실은 우리가 평택의 그 병원에서 이미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놓쳤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미적되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 1번 환자, 1번 첫 번째 환자, 또 14번째 환자, 뭐 나중에 왜 이른바 슈퍼 전파자라는 분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이분들도 희생자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몰랐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는 이게 메르스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그런데 마치 이분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인 것처럼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정부가 이것을 빨리 알려줬으면 본인들이 그러면 아마 스스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겠죠. 스스로 격리도 했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정확히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사실 환자들도 몰랐고 의사도 몰랐고 네.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계속 막 흉흉하게 환자들은 예. 계속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 질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누가 어느 병원에서 이런 전염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모든 국민이 공포와 불안 속에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6월 4일쯤에는 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겠구나 이런 심각한 두려움을 스스로 가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역 감염은 안 됐고 또 이게 공중에서의 전파력은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수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다른 병처럼 공기 전염이 된다든지 이랬으면 아마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뭐 정말 파국적 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거창하게 무슨 지도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염병이라는 말이죠. 감염병이라는 이게 어떤 경로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삽시간에 전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전염병으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것인데 저도 사실 뭐 제가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황이 딱 판단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런 아주 공개, 공유, 정보의 공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거는 말하자면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은 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정부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발표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실 연이어서 계속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그때서야 알고 이제 어쨌든 공개도 하고 병원 공개도 하고 다 공개주의로 갔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삼성병원 3주체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대응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그 삼성병원에서 여전히 정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3자 협의체를 하면 사실상 정보를 다 내놓고 서로 공유하고 글쎄, 그걸 계속 요구했죠. 근데 네. 그 정보가 안 왔고 또 보건복지부는 계속 삼성 편을 드는 거예요. 복지부가요? 네, 우리가 이 정보를 요구를 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오히려 중간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사태가 심각하다. 그것도 또 항의 비슷하게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문영표 장관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걸 변화시킬 의지를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경환 부총리 그때 총리 대행이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총리실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태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또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고가 이제 있기 전에 고치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소를 잃고라도 또 다른 소를 지키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메르스 이후에도 저는 이런 감염병, 뭐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홍콩 독감이 또 온대요. 그럼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대비책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구청장 뭐 이런 또 간호사, 의사, 또 감염병 전문가 또 그 이번에 이제 이 경유병원의 뭐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 20분을 모셔서 네. 제가 이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르스 징비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백서를 지금 또 준비 중인데요. 이번에 물론 이제 거점 병원이라고 해서 민간 병원조차도 사실상 동원을 한 셈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막 이렇게 섞이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감염병의 이런 환자들만 별도로 완전히 격리해서 치료하는 네. 이런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다행스럽게 서울시는 시립병원이 14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시립의료원 같은 데는 이번에 뭐 가장 많은 환자를 치료한 곳이죠.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의사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했죠. 네, 이번에 메르스 대란을 겪으면서 뭐 진보 보수 좌우 다 떠나서 정말 리더십이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 시장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때는 저도 그때도 대선 지지율 1위였잖아요. 네, 한때. 근데 또 어느 순간 푹 꺼졌잖아요. 뭐 그거 믿을 바가 안 되죠. 네. 제가 중심 잡고 서울시 잘 돌보고 네. 시민들의 삶 잘 챙겨야죠. 자꾸 바람 넣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자꾸 바람 넣으면 서울 시민들이 불안해지는 겁니까? 아니 서울시를 잘 이끄는 것, 네. 뭐 그게 또 대한민국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참여연대를 통해서도 네.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 약간 메르스 정국에서 통쾌한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저렇게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서울시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치고 막 달리면 다 뭐 따라오는 모습을 그런 보시면서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잘해갖고 제가 그런 일 안 해도 됐던 게 더 좋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